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영TV의 정순영입니다. 여기는 국립광주박물관입니다. 도자기 풍류를 품다 제목으로 전시가 있는데요. 도자기가 풍류를 어떻게 품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비온 뒤라 광주박물관 앞이 푸릇푸릇 연두 푸릇푸릇하네요. 너무 싱그럽습니다. 도자기 풍류를 품다 전시는 2024년 6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전시됩니다. 여기는 국립 광주 박물관입니다. 하늘도 정말 파랗고 맑고 높습니다. 도자기 풍류를 품다. 도자기는 우리의 일상과 함께합니다. 때로는 어떠한 장소에 놓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자기 자체가 하나의 공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자기의 특성에 주목해서 도자기와 공간을 함께 탐구하는 첫 전시를 풍류로 풀어보았습니다. 풍류는 사전적 의미로 풍치가 있고 멋스럽게 노는 일을 뜻합니다. 조선 문인들은 자연 속에서 차와 술을 나누고 시문을 짓고 읊으며 음악을 애호하는 등의 풍류를 즐겼습니다. 이 전시에서는 풍류를 즐겼던 곳에 자리했던 도자기와 함께 풍류의 멋을 살펴봅니다. 이를 위해 광주 전남 지역의 대표적 풍류 공간인 정자와 이상 속 공간의 역할을 한 도자기를 다각적이고 폭넓게 조명하여 조선시대 풍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풍류를 품은 도자기의 이야기는 현실 속 공간인 정자로부터 시작합니다. 무등산 자락의 정자는 지역 지식인들의 학문 연마와 문학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집결지인 동시에 시문학을 창작하는 산실이면서 술과 차를 곁들인 풍류가 펼쳐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정자에서 함께 사용된 도자기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풍류를 가늠하게 하는 매개물이었습니다. 나아가 도자기는 풍류의 공간으로 재해석되고 확장되었습니다. 백자의 흰 면은 한 폭의 산수와 어우러지기도 하고 온갖 진귀한 물건도 집 앞 정원과 분자의 꽃도 담아 풍류 본연의 이상을 품었습니다. 이렇듯 풍류를 품은 그릇에서 옛사람의 멋을 공감하며 바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풍류의 또 다른 공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풍류를 품다. 도자기 풍류를 품다.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입니다. 기획 전시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풍류의 공간으로 마음속에 속된 기운 하나 없음 깨달으니 꼭 그림자 밟고 와서 물결 소리 듣노라. 유박 화암수록에 있습니다. 풍류의 공간 정자. 풍류를 즐기다. 누각과 정자는 전통 건축 가운데서 대표적인 풍류 공간입니다. 너무 예뻐요. 접시는 이 독특한 기형이게다 여기 옆에 보면 날개같이 이렇게 걸어있는 저런 것처럼 접시가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술을 되게 좋아하는 강남하시는 이태백이 술 신고를 시키고 술 마시고 근데 산 사람이 사러 간 사람이 안 와. 내가 닮은 거예요. 그 마음을 담아서 썼는데 그 200의 마음을 저한테 전해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중간 이제 그냥 그런 자리에 술자리에 스트레스니까 아마 풍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릇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전시했다면 실제로 누각이나 정자를 발굴해서 그 바로 정말 증인처럼 풍류의 자리에 있었던 도자기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발굴해서 광주 전남 지역엔 11곳의 누각과 정자를 발굴했고요. 지금 저희가 7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목 보시면 한국에서 찾은 옛 풍류 반갑구나. 풍류의 자리에 있었던 그릇을 찾으니까 반갑다. 이게 발굴자의 마음이 아니고요. 전시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얘를 이름 뭐라고 붙여야지 이 공간을 이렇게 고민하다가 저희가 만들어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 풍류의 자리에 있었던 그릇들을 보고 아 이게 그거구나 라고 하니까 웃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반갑구나라고 표현했고요. 지금 왼편에 보시면 전라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진군에서 아마 그 나가누선처럼 복원하려고 여러 차례, 6차례 이상 발굴을 한 것 같아요. 6차례 정도 발굴했고 지금 흰선으로 테두리 되어 있는 곳이 1차 발굴 지역입니다. 저 1차 발굴 지역은 누각과 연못이 있던 곳이고요. 저기에서 지금 발굴한 것이 지나온 선생님들이 보고 계시는 도자기입니다. 설명이랑 장도 보이고요. 글을 썼으니까 연접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리고 아래판에 하얀 빗자 접시들 보실 거예요. 쭉 이렇게 몇 점, 7점 정도 보이는데 이것들은 이 지역에서 만든 게 아니고 아까 정말리 주도 접시처럼 경기도 광주 관유에서 제작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전라 동영성의 선물 또는 곡물로 내려와서 직접 누각과 정자의 연회 자리에 쓰인 거죠. 그것을 증명하는 실체적인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윤산도 유적인데 윤산도 유적은 아마 완도가 제일 유명한 거고요. 완도는 어느 정도 복원을 할 것 같고요. 해남 쪽도 해남군에서 윤산도 유적을 복원하기 위해서 발굴을 했던 것입니다. 해남 남태동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한 중동쯤에 윤석도 선생님이 이곳에 오래 기거하면서 많은 작품들을 집필하는데 그 작품을 집필하고 문학적 영감을 얻기 위해 전체를 중점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도리제와 신상설을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리제터는 윤석도 선생님을 찾아온 유학자라든가 유생들을 가르치던 포항을 양성하던 공간입니다.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 뭔지 아시겠어요? 바닥을 싹 걷어냈더니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데 뭔지 아시겠어요? 온돌입니다. 온돌에 고래라고 부르는 구조가 있고 여기 아궁이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나 경상도 지역의 정자들을 보면 기둥만 있고 벽이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되게 바람 정도로 좋은 날 그럴 때만 볼 수 있어요. 푹 누르는 날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전라도 지역의 정자에는 이렇게 방이 한 칸씩 날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랜 기간 그 방에 기거하시는 거기 때문에 혼자서 학문에 전념한다든가 창작 활동을 하거나 또는 포항을 양성하는 그 학자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전라도 지역의 독특한 전자 구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풍력의 방도 이렇게 정자의 구조에 온돌이 딸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원은 저희가 실제로 흘리지 못하고 데이터만 가져오긴 하지만 천하복장에 몇 마리 있는 토끼가 있는데 주변의 물건들은 모두 아주 진비한 것들이 국산이 없어서 중국산이고요. 그러니까 귀한 서책이라던가 자유자기, 산호, 월두, 파초, 샘판, 그 다음에 이분이 치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기 화재에 따르면은 굉장히 종이 창에 흙벽을 지어서 청렴하고 소박한 거슬에 나가지 않는 그런 처사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적혀는 있지만 실제로는 주변에 온통 집계하고 정말 돈으로서나 비싸게 사는 물건들만 쫙 깔아놨어요. 그거는 이제 내가 돈이 많대가 아니라 내가 그 정도로 좋은 물건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다. 이것을 이제 내세우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그림에 들어있는 걸 이제 개명절지도라고 하고요. 이런 그림들이 도자기에도 그대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쪽으로 가셨나요? 지금 여기 술병의사가 있는데 있지만 마지막에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들어져 있어요. 우선 호텔 같은 경우는 담배들도 있고 안경도 있고 화병도 있고 책도 있고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있고요. 옆부분에는 역시 술병이다가 보니까 술과 관련된 200의 시가 적혀있어요. 남자 선생님들은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술을 마시는 사람은 신선이라 일컬고 마셔야 신선이 되는 거예요. 안 마시면 신선이 안 돼요. 이게 엄청 좋아하시는 안 마시는 사람 다 무엇보다는 알죠. 땡땡은 저희가 목부분이 새로 지금 복원된 거예요. 중앙병원에 복원하다 보니까 글자가 날라가서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땡땡 배우니까 단어를 배우더라고요. 술안 마시는 사람은 뭐? 세상의 진리를 모르네, 아니면 즐거움을 모르네, 뭐 이런 식으로 단어를 넣어서 만드시기도 하시더라고요. 200에 이런 식을 만들어서 그걸 인용해서 개선해봤어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포토가 꽃에 비친 가을 달빛의 물빛의라는 건데 꽃에 비친 가을 달빛이 가을은 잘 다니지만 추월. 이 코스가 어쩌고 보면 중국 강남에 있는 중정호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중정 추월을 풀어보죠. 실제로 조선후기에 그 고은 역시의 여행을 가는 거, 부담을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지만 실제로 교통도 운영하는 문자도 이불 때까지 중국어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거 대신에 방 안에서 부담을 하는 오순다 하면서는 넷플릭스 보고 그다음에 비행문 읽고 그죠? 쇼츠 보고 하잖아요. 다른 나라 여행 가는 사람 하는 거 그런 것처럼 조선의 선비들도 방 안에서 유람록을 읽고 그다음에 산수가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면서 유람을 즐겼습니다. 이거를 학자들이 와유라고 하더라고요. 누워서 즐긴다, 유람한다, 와유라고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유행이었고요. 특히 지금 여기 보시면 그림은 동정초월 그림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중국 동정호의 풍경을 그린 것이고요. 이 그림을 도자기에도 담았습니다. 가을 달이 있고 뱃놀이하고 있고 이게 누각이 있고 이게 그 악영우라는 누각입니다. 이렇게 그림에 유명한 것이 도자기에 유명한데 이런 그림들을 방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마치 누워서 나는 지금 중국 동정호 여행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못 떠나니 너무 괴로워할 때 위로받을 수 있고 그렇게 도자기라는 공간에 선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집은 아니고 두 번째 집 별장이다. 별장이고요. 지금 서울시에 아시는 분은 종로구에 삼초구 뒤쪽이라고 하고요. 좀 전에 얘기 들어보니 가까우신 분이고 저기가 현재도 구경을 했을 때요. 뭔가 큰 집들이 많이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관찰하거나 가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데 아직 저기 보시면은 바위에 새겨져 있는 글씨라든지 정자도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거도끼의 커피들은 자기 집이나 이런 별장과 같은 데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세계를 정자로, 정원으로 꾸며서 조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예쁜 걸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보시면 연꽃이나 화초, 그다음에 소나무 분재 이런 것들이 커피가 좋아하는 커피 취향의 식물들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단순히 예쁘게 정원을 꾸민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유학자이기 때문에 유학의 세계, 육아에서 생각하는 이상 세계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형태의 정원을 만든 겁니다. 거기에 가장 필수적이었던 것이 배석이었습니다. 배석. 여기 보이는 배석이고요. 그 배석을 집안에 하나씩 정원에 두는 게 필수였는데 특히 제주도의 현무암, 엄청 뭉퉁하고 구멍이 뚫린 현무암이 되게 인기가 있었고요. 그 이름을 스포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게 인기가 있었고 좀 능력이 되는 사람은 중국의 태호에 있는 태호석을 수입해 오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갈고 다듬어서 깎아서 이렇게 모양을 어찌든지 가공해서도 수석을 만들어서 정원에 필수적으로 두고 좋아하는 꽃과 식물들을 심어서 하나의 이상세계를 현실에 구현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림에도 등장하고요. 그림 회화에서는 심지어 이제 배석이 인기가 있으니까 배석도 동방 그림도 유행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이렇게 식물 도자기 안에도 배석과 식물 본인들이 좋아하는 식물들을 넣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예쁜 꽃그림이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선비들이 좋아하는 선비들이 추구했던 이상세계 그것이 바로 이렇게 구현이 된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 가운데 있는 꽃 향기를 찾아서 날아온 나비와 벌까지 그렸기 때문에 그 정원 하나를 다 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기를 서서 이거 보시면서 누구들 한번 보시면 지금 저 안에 들어있는 게 사군자입니다. 화분이에요. 사면에 사군자가 그려져 있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매화꽃을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조선 문인들은 매화, 난초, 국화, 매낭국주 사군자와 소나무 화초를 매우 좋아했고요. 특히 비바람 치는 혹독한 계절을 버티고 꽃과 나무 잎을 이렇게 피우는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을 그때도 그것을 그냥 스쳐 보내지 않고 그 성품을 담고 배우고자 해서 선비들이 이 매나국주를 되게 좋아했고 나름의 상징을 부여해서 가까이 두거나 아니면 문학작품으로 표현을 합니다. 재밌으세요? 네. 아니요, 여기 재밌으시네요. 옷을 피워놔서 이제 머물면서 시간이 떨어져.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들은 이 공간은 사군자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계절에 있잖아요. 다른 계절에 꽃을이나 그 식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자기 안에 그림으로 해서 언제나 꽃을 볼 수 있으니까 사천 지지 않는 끝째 꽃이 도자기에 피었네라고 저희가 이 공간을 구성해서 이걸 모아가지고요. 처음 보시는 것이 난초묵인데 난초는 매화와 마찬가지로 향이 좋아서 소비나 강아지에다 두고 질려서 강제나 화분으로 만들어서 가까이 있던 식물이고요. 특히 지금 보시는 이 항아리나 이 항아리는 다 18세기 여기 전시된 것은 시기가 다른 거고요. 특히 가는 선과 그다음에 가늘게 꽃을 물고 여백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그 난초의
소나무와 카톡을 모아서 전시한 공간인데요. 사실 여기는 이 거울을 보는데 여기 디자이너인데 디자이너인데 젊은 디자이너로 디자인을 해줬어요. 뭐냐면 여기다가 핸드폰 딱 찍으면 나랑 이분이랑 같이 안 찍힌대요. 되게 젊은 감성이라고 젊은 감성 보기신 제가 저랑 이분이랑 같이 그리고 인스타에 올린다고 한번 보시면 근데 제일 위에 보시는 그림은 소나무와 아주 소복하게 보이는 지나치가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누군가의 그림이 떠오르지 않나요? 맞아요. 태양도 떠오르시고 혼비에 공부한 정예라든지 청렴한 정신세계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모사진 게 아마 태양도인데요. 그거를 거의 비슷하게 그리긴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유물을 빌려오기 전에 사진으로 봤을 때 이 사진을 봤거든요. 그랬을 때는 아 집이 있고 소나무가 있고 세안도 돌만 닮았네라고 제가 썼어요. 세안도 닮고 있는 벽에다 그렸는데 세면에 다 그렸네 이렇게 썼는데 실제 딱 보니까 이 뒤에 거울에 비치는 지색 모양이 다 달라요. 정면과 측면, 대각선 모양으로 해서 세 가지 시점의 공간을 이 병에다 다 집어넣은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도안이 어떻게 이렇게 그릴 생각을 했을까 하는 제가 얼른 원고를 수정을 네, 저기다가 좀 짧게 쓰긴 했는데요. 저희 카드에 그렇게 이 병 안에도 세 가지 시점의 공간을 다 묘사했다는 점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 그림도 되게 잘 그렸죠. 네. 저도 저렇게 그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매화와 대나무 선비들이 군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식물이 매화와 대나무였을 거고요. 특히 매화는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선비의 방에 분재로 구워서 가까이 하고자 했고요. 여기 시 보시면 특히 태계 선생님은 매화를 너무 좋아해서 매화 시집을 내셨죠. 굉장히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걸 여기다가 붙였어요. 매화 나무를 돌고 돌아 몇 바퀴 돌았더니 매화향이 내 몸에 다 배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런 경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 선비들은 매화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대나무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화원들 뽑을 때 여러 가지 그 주제를 주잖아요. 그려라고 했을 때 대나무를 잘 그리면 굉장히 고점을 받았대요. 그 정도로 대나무 굉장히 높게 쳤다고 하고요. 매화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게 더 없을 정도인데 지금 작품 한 장만 보시면 제가 이 접시를 이제 빌려오려고 픽한 것은 이 접시라는 공간 안에 구불구불하게 오른쪽에 매화가 있고 그다음에 반대로 아니고 홀딱해 서 대나무를 아주 절묘하게 배치를 해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솜씨는 물론이고 구도까지 잡아냈는데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감상하셨으면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전체를 다 설명을 한 장만 좀 드리면 좋겠지만 다 못해서 좀 아쉽고 양해를 좀 드리고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있는 전시품들은 저희 관장님이 좀 전에 그렸어요. 거의 보물급이다. 굉장히 좋은 것들이고 지방에서 만나기 힘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지 않는 것들이라도 한 번씩 꼼꼼하게 보셔서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쁘구나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도자기를 보고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지금 영상은 저희가 선조들이 느끼는 선조들이 생각하는 풍요는 무엇이고 그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풍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계를 열심히 만드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 영상을 보시면 내가 생각하는 풍요는 뭐지?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해서 나온 영상이고요. 나가시면 내가 생각하는 풍요는 내보다라는 코너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같이 나는 내가 생각하는 풍요는 해피이다. 그 사람이 감정합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그런 거 한 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각연적입니다. 윗면에 굽이치는 파도 속 생동감 넘치는 용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옆면에는 시와 산수 무늬를 그렸습니다. 물이 나오는 출수구가 있는 면에 송화문동자, 동정추월, 장안강동거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송화문동자는 소나무 아래 동자에게 묻다라는 뜻으로 당나라 시인 가도의 은자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다 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안강동거는 이백의 시, 장안이 강동으로 떠나는 것을 송별하며 해서 동정추월은 악양로와 동정호를 그린 도산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와 같은 시와 그림은 그림 솜씨도 뛰어나지만 당시 사회적 유행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조선 19세기 백자, 청하, 산수, 문, 팔각연적입니다. 풍류를 즐기다. 누와 정. 누각과 정자는 전통 건축 가운데 대표적인 풍류 공간입니다. 이 두 건축물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벽이 없는 사방이 탁 트인 개방형 구조입니다. 합쳐서 누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선초 누각은 궁궐, 관청, 향교 같은 공공장소에 지었습니다. 남원 광안루에 에와 같이 많은 기둥을 세우고 마루를 높게 올려 중층으로 지었고 주로 공식적인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정자는 사적인 성격이 강한 공간으로 일종의 별장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전남지역 정자는 한두 칸 남짓한 온돌방이 딸린 구조가 특징입니다. 찬바람이 매서운 한겨울에도 긴 시간 머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광주와 담양 지역 등 무등산 자락의 정자는 지역 지식인들의 학문 연마와 문학적 교류가 이루어지던 집결지였습니다. 바로 담양 소세원이 대표적입니다. 이곳에서 열린 행사나 모임에는 시와 음악, 술과 차를 곁들인 풍류가 따랐습니다. 정자가 이렇게 24개가 있습니다. 누각과 정자가 있는 도자기. 실용 위에는 검은고와 서책이 있고 창밖에는 소나무와 대나무가 서 있네. 누각을 그린 병입니다. 정자를 그린 병이고요. 오른쪽은 희경루에 대한 기록한 관찬 지리서입니다. 남북이 5칸이고 동서가 4칸이니 넓고 훌륭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제일이었다. 동쪽으로는 큰 길에 닫았고 서쪽으로는 긴 대밭을 굽어보며 북쪽에는 연못을 파서 연꽃을 심고 동쪽에는 사장을 만들어 덕을 보는 장소로 삼으니 손님과 주인이 이제야 비로소 올라시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 이는 태수의 뜻을 고을 백성이 이루어 놓은 것이다. 희경루 방해도입니다. 지금 광주에 복원되어 있는 희경루입니다. 동방 제1희경루. 희경루는 1451년 문종 1년 때 광주 목사로 부임한 안철석이 무진군의 광주목 재승격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전남의 대표적인 누각이었습니다. 희경이라는 이름에는 함께 기뻐하고 서로 축하한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당시 문인 신숙주는 희경루가 넓고 훌륭해서 동방에서 제일이라고 칭송했습니다. 희경루의 원래 모습은 보물 희경루 방해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1546년 증광시 문무과에 합격한 동기생 5명이 20년 만인 1567년
희경루에서 다시 만나 친목 모임을 가진 장면을 담았습니다. 2층으로 지은 희경루 안에는 광주 목사 최웅용, 전라도 관찰사 강섬, 전승 문원 부정자 임복, 전라도 병마 우휴 유국공, 전 나강군수 남호용 등 주인공들과 기녀들이 자리한 가운데 연애가 한창입니다. 참석자 앞에 술과 안주 등을 곁들인 상차림으로 한껏 고조된 연애의 즐거운 분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희경루의 원래 2층은 현재 충정로 우체국 근처로 추정되면서 희경루 방해도와 문헌 자료들을 토대로 2023년 광주공원에 새로 지었습니다. 최고의 민간정원 소세원 그리고 도자기. 누정 안에 방의 모습입니다. 바깥에서 풍류를 즐기기도 하지만 누정 안에서 이렇게 글도 쓰고 공부도 하고 문방사후가 갖춰진 이 방 안에서 가사문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빙빙 도는 물살에 잔 띄우며 정자의 주인들은 친한 벗이나 지식인들을 불러 활발히 교류하였습니다. 이때 술과 차는 접대용 음료로 항상 빠지지 않았습니다. 술과 차는 주인이 손님을 반기는 공손한 마음의 표현이며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이끄는 매개물이었습니다. 해동 역사에 수록된 시 한강루에 오르다에서는 시절 좋고 경계 좋고 손님마저 훌륭하네, 흥칫하고 숲 정자서 술잔을 기울이래 라고 읊었습니다. 또한 신증 동국 여지승남 강원도 편의 한송정에서는 차샘, 돌아궁이, 돌절구가 정자 곁에 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렇듯 술과 차 그릇은 문인들의 풍류 공간에서 빠질 수 없는 벗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문인들의 두보나 이백이 지은 당나라 시를 즐겨 외운 것은 과거 시험의 한 과목이었을 뿐 아니라 학자로서의 문학적 소양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를 읊는 것은 생활이자 풍류를 즐기는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조선 백자에는 시뿐 아니라 당시 문인 취향이 반영된 그림도 같이 곁들여졌습니다. 흥미롭게도 시가 적힌 도자기에서 일관되게 다루어온 주제는 술이었습니다. 풍류를 즐긴 자리에 술이 빠질 리 없고 술 한잔 마시며 옛사람의 시흥에 젖는다면 이보다 좋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이끄는 것이 푸른 글씨가 적힌 하얀 백자였습니다. 시가 있는 백자는 함께하는 이와 애침을 감상하고 흥취를 나눌 수 있는 풍류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가 있는 전 접시입니다. 옥병에 파란 끈 매달았는데 술 사러 가서 어이 늦게 오는가. 산꽃이 나를 향해 웃으니 바로 술 마시기 좋은 때라오. 시가 있는 항아리입니다. 한동이 술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일은 다시 손에 쥐기 어려우리. 꿈속에서도 길을 찾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그레움 위로할까. 시가 있는 주전자입니다. 복사꽃 어지러이 붉은 비 오듯 떨어지매라. 그대에게 권하노니 종일토록 마시고 양껏 취하자꾸나. 시가 있는 매화무늬 팔각병입니다. 술에 취해 보니 하늘과 땅이 크고 병 안에 해와 달이 가득하네. 적벽불을 쓴 병입니다. 술을 들어 객에게 권하며 밝은 달의 시를 읊으며 요저의 문장을 노래하네. 아주 관아터 강진 전라 병영성 화순 임대정 해남 윤선도 유적 완도 보길도 윤선도 유적 광주 신찬동 구촌 유적 담양 소세원
현재까지 발굴 조사한 광주 전남 지역의 누각과 정자는 11곳이며 청자를 비롯해 분청, 사기, 백자, 근대 자기가 출토되었습니다. 이 도자기들은 누와 정에서 열린 행사, 모임 등 풍류를 즐긴 자리에서 실제로 쓰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풍류 공간의 이해를 돕는 실증적인 자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나주 관아터, 강진 전라 병영성의 누각토와 연모토에서는 내섬, 장흥 등 글자가 있거나 공남용 양식의 분청사기, 현 황을 새긴 관요산 백자 등 고급 자기가 확인됩니다. 한편 정자와 같은 사적 성격의 건물터에서는 귀알, 덤벙, 분청사기, 지방 백자 등이 주로 확인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자 주변에 다른 부속 건물터가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온돌방이 있는 전남 지역 정자의 특징상 긴 시간 생활하기 위해 부엌과 창고 같은 건물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허련히 그린 문인의 방입니다. 허련히 그린 문인의 방입니다. 포의 풍류도입니다. 김홍도. 조선 후기 문인들은 사물이 지니는 본성을 탐구하며 품격을 갖춘 물건을 분별하고 공간에 맞게 물건을 두는 것을 유가적 미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대부들은 귀한 서적을 시작으로 서화, 분재, 수석, 문방구, 고동기물 등을 수집하고 친한법과 폼평하였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을 회화의 소재로 시각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그림을 김영절지도라고 합니다. 김홍도가 그린 포의 풍류도를 보면 당위파를 연주하고 있는 선비, 주위로 붓, 벼루, 서책, 생황, 도자기 등 진귀한 물건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후 이 소재는 도자기 무늬로도 크게 유행하였습니다. 화병이나 분재를 가운데 두고 주변에 귀한 물건들을 늘어놓는 모습으로 장식하였습니다. 무늬는 윤곽선이 뚜렷하고 평면적으로 그려져 조선 후기 민화와 비슷해 보입니다. 온갖 귀한 물건으로 장식된 백자는 또 하나의 감상품이 되어서 결국 당시 사회 분위기를 투영한 가장 세속적인 물건이 되었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복숭아 석류 화분무늬 항아리입니다. 귀한 물건 인물 무늬병입니다. 산수 매화 대나무 무늬 항아리입니다. 도산의 달밤에 매화를 읊다. 뜰악을 거니르니 달이 사람을 따라오네. 매화 곁을 돌고 돌아 몇 바퀴나 돌았던고. 밤이 깊도록 오래 앉아 일어날 줄 모르니 향기는 옷에 차고 그림자는 몸에 찼네. 이황 태계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매화와 대나무는 군자의 덕목 중 지조와 절개를 상징합니다. 문인들은 추운 겨울에 꽃을 피우는 매화와 푸른 잎이 시들지 않고 꼿꼿한 대나무의 생태를 자신의 삶과 동일시하고 상징성을 부여했습니다. 매화는 달고 그윽한 향기 때문에 암향부동이라 비유되었습니다. 이것은 북송시대 인포가 지은 시 산원소매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대나무는 묵화로 즐겨 그려졌고 조선시대 화원을 뽑는 시험에서도 대나무는 제일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화에서는 매화와 대나무를 단독으로 그리기도 하지만 도자기에서는 이 두 식물을 함께 그리는 예가 많습니다. 빗방울 떨어지는 파초잎. 어지러이 떨어지니 은화살 던지는 듯 푸른 비단 파초잎 높낮이로 춤을 추네.
같지는 않으나 사양의 소리인가. 되레 사랑스러워라. 적막함 깨뜨려주니. 김인우의 하서집입니다. 국화 새무늬 항아리, 국화 난초무늬 항아리, 국화 무늬 다각병, 난초 국화 무늬 항아리, 난초 국화 붓꽃 무늬 항아리, 난초 무늬 사각병, 난초 국화 무늬 항아리. 예부터 문인들은 은은한 향기와 그 향기를 뿜는 난초를 벗으로 군자로 대했습니다. 국화 동쪽 울밑에 심은 국화 귀한 줄 니 아는가. 봄빛을 마다하고 된서리에 홀로 피어 오호라 청고한 내 벗은 너 말고는 없구나. 이신우의 석탄집. 사철 지지 않는 군자의 꽃 피었네. 사군자 무늬 백자. 여기 아래 사군자 무늬 화분입니다. 동종 추월 그림이 있는 서화첩입니다. 가을 달빛 어우러진 호수, 바람잔 수면은 옥을 갈아놓은 듯 멀리 동정 산수 바라보니 하얀 은쟁반 위에 푸른 소라 하나. 유우석 동정호를 바라보며 호수에 비친 가을 달빛에 물드네. 산수무늬 백자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경치 좋은 곳으로 직접 유람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람록을 입고 산수를 보는 등 소위 누워서 유람한다는 와유를 즐겼습니다. 호남의 정자. 사방에 벽을 지우고 마루를 높여 주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전통 건물 정자. 1929년 편찬된 조선 환여 승람에 따르면 전라도에 무려 전공 70개의 정자가 있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정자의 특징은 기와지붕을 이고 가운데 작은 방을 둔 점입니다. 담양의 면왕정입니다. 지저 높은 선비가 자연 속에 응거할 때 나주 금사정입니다. 학덕 높은 스승이 영특한 제자를 길러낼 때, 뜻을 품은 이들이 마음을 나눌 때, 그들의 공강은 을의 정자였습니다. 영암의 영보정입니다. 보물 제 2054호 영암의 영보정입니다. 정자의 이야기는 곧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풍류와 학문의 장, 광주 한벽당입니다. 명승 제 107호입니다. 한벽당은 나주 목사 김윤재가 고향으로 돌아와 제자 육성에 힘쓴 곳입니다. 가까이 있는 소세원, 시경전과 더불어 일동지 삼승이라 불렀습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들인 면왕정 송순, 하서 김인우, 서하당 김성원, 고봉 기대승, 재봉 고경명 등이 찾아와 자연을 감상하고 시를 지으며 즐겼던 풍류의 공간이었습니다. 또 가사문학의 대가이자 서인의 지도자였던 송강정철이 소년 시절부터 학문을 배웠던 곳입니다.
삼위인국이 탄생한 곳 담양입니다. 담양의 송강정입니다. 전라남도 기념물 제1호. (1585년) 대사헌을 지내다 정쟁으로 물러난 송강정철은 고향으로 돌아와 중록정을 고쳐서 송강정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1536년입니다. 송강정. 이 몸 태어날 때 임을 따라 태어나니 한평생의 연분임을 하늘이 모를 일이던가 나 하나 젊어 있고 어부사시사의 무대 완도 복일도 윤선도 올림입니다. 명승 제34호. 1636년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해 시작된 병자호란은 인조가 삼전도에서 임금을 돕고자 강화도로 가던 고산 윤선도는 이 소식을 듣고 절망하여 제주도에 응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선도는 제주도로 가던 중 잠시 들른 복일도의 경치에 반해 그곳에 터를 잡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고사는 아침이면 몸을 단정히 한 후 낙서제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세현정에서는 연못에 배를 띄우고 미이들을 앉혀 어부사시사를 노래하게 하면서 찬란한 빛깔의 옷과 여쁜 얼굴이 무리에 비추었습니다. 복일도는 한국 가사 문학의 또 다른 대표작 어부사시사의 무대가 된 곳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민간 정원 담양 소세원. 명승 제40호입니다. (1519년) 기묘사로 스승 조광존을 잃은 양산보는 정치에 대한 꿈을 접고 소세원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경애와 순응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양산보는 비록 큰 뜻을 펼치지 못하였으나 정원을 가꾸며 처음 양산보가 생각한 소세원은 은둔을 위한 장소였지만 어느새 호남 사람들을 위한 열린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면왕정, 손순, 석청, 임억령, 하석, 김인우, 고봉, 기대승, 재봉, 고경명, 서하당, 김성원, 송강정철 등 소세원은 정유재란 때 불타버렸지만 전쟁이 끝난 후 오대손, 양경지에 대해 이르기까지 꾸준히 복원되었습니다. 네.
지금 몇 시예요? 여기 오래된 잔이 하나 있습니다. 달 밝고 바람 부는 밤이면 잔 가득 부어서 취하도록 마시던 어내님의 깊은 시름을 잔은 기억합니다. 매화 핀 창에 달이 뜨면 술에 취해 태평 시절을 노래하던 어느님의 고운 꿈을 잔은 기억합니다. 이제는 금 가고 초라한 몸이지만 오래된 잔은 알고 있습니다. 자연을 벗삼아 몸과 마음을 다스리던 옛사람의 풍류를. 이제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대숲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찰랑입니다. 당신에게 풍류는 어떤 의미입니까? 네, 광주의 어머니 산인 무등산을 중심으로 해서 풍암정, 시경정, 소세원, 한벽당 등 11개 가까이 그 정자가 있잖아요. 이 정자의 풍류를 도자기 속에 그 시대에 그대로 풍류에 담겨 있어요. 대나무도 있고 또 매화도 있고 매란국죽, 사군자, 그 시대의 풍류를 즐기던 많은 분들의 도자기 안에서 그 풍류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자기 풍류를 품다 한번 이렇게 구경해 보시면 그 시대의 조상들의 풍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제가 선비가 되어서 이렇게 풍류를 한번 즐겨봤습니다. 오늘부터 소세원을 가든지 정자 광주에 11군데가 있댔잖아요. 거기 가서 풍류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풍류를 아는 우리 선조들, 정말 마음에서 자연을 마음으로 있는 그런 마음을 같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